끊이지 않는 지방의회의 윤리의식 부재 논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이 모두 마무리되고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대구 중구의회에선 이번 의장단 선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큽니다. 지난 7월 초죠. 중구의회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NGO 발언대에서는 장지혁 시민단체연대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의장단이 선출되고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가요?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중구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소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사실은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중구회에서 의혹과 처벌,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즉 중구의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인데요. 주민의 대표로서 중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할 지방의회 대표에 이런 분들이 앉으시는 바람에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의장단 4명이 선출됐는데 네. 어떤 분들이 되셨고 각각 어떤 문제, 논란이 있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번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분이 배태숙 의원이죠. 예, 의장으로 당선된 배태숙 의장 같은 경우에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중구청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이행했고 돈을 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관계 충돌 혐의가 있어가지고 네.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좀 드러났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검찰로 지금 송치된 상태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사실은 북구의 삶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출마를 해서 중구로 주소지만 딱 옮겼거든요. 요것이 사실 또 다시 드러나는 바람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불법 수의 계약 의혹으로 네. 검찰에 송치가 된 데 더해서 네.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네.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라는 말이죠. 네, 그렇죠. 사실 더 황당한 게 주민등록과 이게 주민 인구 이동 이런 것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러한 영역에서 불법을 한 사람이 주민을 대표해서 의장이 된다는 거 상당히 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김효린 부의장인데요. 김효린 부의장은 이분은 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 외우지 못했는데요. 네. 그 일종 상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이면 일명 짝퉁. 네, 그 논란이 짝퉁 물건을 판매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그 외에도 그 의정 활동 중에 공무원 갑질 의혹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의회 징계 과정, 의회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징계위원회 사실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늘 공개하라고 네. 정정당당하게 징계하라고 늘 주장하는데 보통 비공개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비공개인 징계위원회를 자신의 SNS로 생중계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분이 또 그 중구청에서 하는 여러 청년 주도 일자리 같은 보조금 사업들이 있는데 이 보조금 사업에 자신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서 보조금 2천만 원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다시 들켜가지고 보조금 2천만 원 환수 처분을 받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를 지방 의원이 오히려 이제 불법적으로 일을 한 셈이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두 가지 논란이 있는 네. 분이 아니죠.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다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이 네. 논란들을. 그래서 세 번째로 권경숙 도시관광위원장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중구청과 17개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의원이 그 해당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건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17건의 계약을 맺어서 사실 이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드러났고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제명 처분이 나왔습니다. 의원직에서 잘리는 처분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분이 여기 불복을 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금은 다시 당장 의원직 유지하고 있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과연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의식입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자기 욕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거죠. 그리고 임태원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 이분 그 자체로는 논란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분이 의회에 들어온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난 4월에 당선되신 분이거든요. 보궐선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위원회라는 건 의회 전반을 책임지고 사실은 끌어가는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지금 당선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신임변이 한다? 의회 자체를 잘 모를 텐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3명 의원들과 짜고 이렇게 자신이 당선된 게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일고 있습니다. 네, 4명의 의원 중 3명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징계를 받았고 또 혐의가 인정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렇게 의회를 책임지는 상임위원장의
당선이 됐고 또 운영위원장은 3개월 차 신입 의원이라는 말이네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명단이라고 봐도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3천억 원에 달하고 그 안에 여러 보조금 지급이나 계약 관계 같은 것들을 뭐 제대로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해야 될 게 의원들인데 그 의원들이 직접 예산을 받는다거나 불법 수의계약 1대1로 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혐의가 있는 건데 시민들의 눈에는 사실 이런 의원들을 어떻게 보일지 좀 걱정입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민단체들은 매우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구의회가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계속해서 비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보통 시민들의 눈에서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죠. 일종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중구의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민들의 그 불신의 강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기 그 의회 임기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구 의회 의원을 하면서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뭐 이번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자신의 지역구 주소지를 옮겨내 버리는 그리고 그중 나중에 들켜서 의원직을 박탈당해 버리는 그런 일, 황당한 일들, 전국 뉴스에 나올 정도로 황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부끄러워하고 사실 마음이 참담한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 시민들의 마음에 좀 참혹한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또 제가 생각했던 이 부정부패 자체는 어떠한 체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일어났을 때 그 사회나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거나 예방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뭐 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 보면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치 부끄러움도 없고 처벌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우리의 지방 정치를 더욱 더 오염시키고 우리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만들어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나쁜 짓을 했음에도 반성도 없고 처벌도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준다면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 그럼 나도 나쁜 짓 해도 처벌도 안 받을 거고 나도 수용하지 않아야지 이런 메시지가 계속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나쁜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네. 사실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계속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을 의원으로 추천한 건 정당들이잖아요. 네. 정당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분들을 뽑아달라고 추천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당 공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정당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사죄를 했나?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의원들을 추천할 때는 검증 과정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런 의원이 됐을 때 사실 공직자 윤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공직자 윤리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실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사죄도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출당 조치를 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걸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메시지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래서 정당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로는 저는 실제로 보통은 현실에서는 지방 의원들이 사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 중남구 국회의원이 사실상의 낙하산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실 지역을 다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의원들에 대한 통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의원들의 레벨에서 지방 의원들 레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의원들이 사실 개입하는 게 보통 많은데 네. 이번 중구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따지면 당과 국회의원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낳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한 가지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중구의회 선출 방식이 교황식 선출 방식이라고 해서 내가 의장이 됐겠다 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정견을 발표하고 거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닌 아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공식적으로는 특정한 사람에게 투표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가 교황식 선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의회들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없애는 의회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중구에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각종 짬짬이 혹은 여러 가지 우혹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당 차원에서도 공천을 준 의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도 지방 의원들의 관리를 이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는 이런 교황식 선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짬짬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지방의원들의 비위 소식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부정부패를 100%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냐? 사실 그것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마음 먹고 속이고자 하면 속일 수 있는 환경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 의원들에 대한 감시나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있느냐? 예, 없거든요. 감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는 상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도 사실은 네. 그 지방자치단체 감사 기구에서 감사 대상이긴 하지만 네. 그 평소에 업무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지방의원들을 감사하진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외국 같은 경우 사례 보면 지방의회나 이런 정치가 제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기구라든지 네. 아니면 옴부즈만 제도 이런 네. 것들이 활성화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어떤 감시 기능이 공식적으로 없는 상황. 그때 이런 상황에서 부정부패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나 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정당 공천제인데요. 네.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방법 네.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이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 정당에만 충성하면은 의원직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제도를 폐지해서 정당 공천 없이 그 의원들의 개인 역량으로만 시민들에게 뽑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 눈치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만약 예를 들어 부정부패 의혹이 있으면 시민들이 뽑아줄까요? 저는 뽑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시민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만들자.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정부패를 정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또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의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대구 중구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의회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지방 정치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지만 다른 대구시 의회나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만규 전반기 의장이 하반기 의장 다시 선출됐거든요. 사실 대구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시의회가 이렇게 연속해서 의장이 연속해서 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런 데서 약간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난 전반기 의정을 의정을 활동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반기 의정에서 사실은 홍준표 시장의 어떤 좀 막합화식 행보, 일방적 행보에서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 역할도 하지 못했고 존재감도 없었다. 그런 의회를 이끌어 오신 분께서 또다시 하반기 의장을 맡는다는 게 적절하냐? 저는 그런 의구심 들고 그런 목소리가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또 이만규 의장 같은 건 개인적인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을 맡으셨는데 자꾸 역사 강의하러 다니세요. 그래서 이것도 황당하고 그 역사 내용도 강의 내용도 황당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분이 의장을 하는 게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의장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한 가지는 이건 약간 좀 좋은 점인데요. 지금 대구시에 9개의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5개의 기초의회에서 여성 의장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거 자체는 개별 의원들의 평가, 개별 의회에 대한 평가 별개로 어떤 여성 정치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 차원에서는 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은 동구나 달성군 이런 데서 보면은 그 30년 만에 여성 의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성이라고 의장해야 되고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계속 남성들만 계속 이런 의회의 대표를 맡았던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깨트리고 여성들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특히나 대구가 그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번 최근에 30년 만에 여성 의장이 처음 나왔거든요. 네. 이런 측면 여러 가지 지방의회, 지방 정치가 어떤 이런 분위기에서는 좀 좋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발전이 있었던 네. 지방의회들도 있고 또 논란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지방의회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비리 의혹이 연달아 터지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사실 나옵니다. 이럴 거면 지방의회를 해체해라, 세금 먹는 하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지방의회에 연이은 비리 그리고 역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저도 많은 비판하는 게 사실 많은데 그렇다고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분명히 지방의회가 잘못하는 건 또 개선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지방의회가 빛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무급식
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닙니다. 네.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정책이거든요.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이용하시는 정보공개제도 네. 중앙정부가 최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서 전국적인 제도로 확산되고 그래서 정부가 마지막에 수용한 것이거든요. 분명히 지방정치, 지방의회가 빛나는 순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안 좋은 모습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 있는, 이런 비판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방의회 너무 위험하지 마시고 감시와 격려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의회들도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매서운 어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발전적인 모습 보이면 시민들의 여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무 급식부터 정보 공개 청구까지 지방의회가 이뤄낸 성과들도 사실 많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평가하는 이 지방의회, 지역 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지방의회들의 역할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일해달라는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